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 본격 겨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한파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월드컵 응원으로 인해서 방송을 켰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요일 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이 한마음이 돼서 응원하는 날이니까 응원에 집중을 하느라고 방송을 켰는데 시장은 뭐 사실 별 볼 일은 없었습니다. 어제 하락을 했고 오늘 그만큼 또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권이 계속 지속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뭐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박스권의 등락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조정 시에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또 상승 시에 관망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면 괜찮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같은 날이 사실 정말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날이었죠. 어제 시장이 중국의 코로나 관련된 뭐 시위가 확산되고 이러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러면서 좀 상당히 좋지 못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1.5%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도 1.5%대, 다우존스 1.45%대,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 또 그에 따른 중국인들이 봉쇄에 대한 스트레스에 따른 시위가 확산되면서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2024년도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좀 매파적인 그런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동반해서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좀 주가가 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음식료라든가 헬스케어 정도는 선전을 했지만 에너지, 소재, IT, 반도체 업종이 좀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600만 대의 아이폰 생산 차질 우려에 2% 정도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서 반도체와 부품주들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4%대 급락을 하면서 중국발 리스크의 영향을 좀 상당히 크게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그런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에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2,405포인트 정도 약보합 출발을 했죠. 어차피 중국 시장 관련된 악재는 어제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락 출발을 했지만 생각보다 좀 빠지는 폭이 적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는 또 힌트를 얻어야죠. 그래서 시장이 오늘은 생각보다 강하겠구나, 이런 힌트를 오늘 오전장에 좀 얻을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장중에 또 중국 시장도 중국 정부의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좀 시장이 상승폭을 꾸준하게 좀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중국 쪽에서 사실 지금 코로나 관련되어서 시위가 확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월드컵 중계를 하는데도 중국에서는 녹화 중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긴 녹화는 아니고 시차를 약간 두고 녹화 중계를 하면서 관중들이만 환호하고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게 가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 국민들은 이미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 나라만 봉쇄하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위가 좀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오늘은 이제 또 봉쇄 완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장에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까지도 좀 봉쇄 완화가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뭐 코로나는 저 멀리 과거로 가는 거고요. 주식시장도 그렇다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뭐 최근에는 뭐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13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16원 상승하고 오늘 13원 하락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저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좀 환율이 안정을 찾으니까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도 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외국인들이 1200억 정도 팔았지만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6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 어쨌든 11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틀 정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그림 그리고 좀 긴 시각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이제는 또 요즘에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들이 완화되고 있고요. 금리에 대한 부분. 금리가 상당히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 이제는 뭐 추가 상승 폭은 어쨌든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고 환율도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그래도 하루 올라가면 하루 하락을 하고 이러면서 최소한 박스권의 움직임, 안정적인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현 지수 때 조정 시에는 좀 주식 비중은 확대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뭐 악재만 보이고 또 하루 올라가면 또 하루 빠지고 그렇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더 비싸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에서는 좀 조정 시에는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보면 소비가 정말 좋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도 좋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본 뉴스 월드컵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치킨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1차전보다도 뭐 치킨 판매가 늘어나고 뭐 맥주 판매도 늘어나고 소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가 정말 침체되고 돈이 없으면은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해서 소비에 대한 좀 기대감은 충분히 살아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조정 시에는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하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동안 엄청나게 반등 폭을 크게 가져갔었고요. 9월 30일부터 11월 중순까지. 그러다가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 21선에서 이탈을 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이제 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또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또 2,500포인트를 넘어서서 한 2,600포인트 정도까지 힘을 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을 잘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제가 한 10만원 정도 때부터 좀 관심 갖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빠지긴 했어요. 근데 어느덧 1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결국은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고 너무 빠진 것들은 또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주에는 상승 추세의 종목들을 보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트랙 전략으로 그 상승 추세의 종목 그리고 올라갈 이유가 있는 낙폭 과대주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소비가 살아나고 또 해외여행이 재개되고 이럴 경우에는 뭐 당연히 면세 관련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12월이기 때문에 이제 은행주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KB금융이 무려 4%대 강세를 기록을 했었고 하나금융지주도 4%대 우리금융도 4%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주들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의 배당 수익률이요 연간 한 6에서 8%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처로서 은행주만한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잖아요. 은행에 예금을 할 거면 은행주를 사두자. 이런 부분들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보면은 뭐 아직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정 보이면은 뭐 충분히 은행주들 뭐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예대 마진이 엄청나요. 지금 대출 금리는 엄청나게 올리고 예금 금리는 찔끔찔끔 올리다 보니까 은행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금 금리는 찔끔찔끔 올리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주를 사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SM의 상승도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난 일요일 날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던 SM이 오늘 3%대 상승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면은 뭐 시장에서 언제든지 항상 웃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SM이 알려주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방송 잘 시청해 주시고요. 내일도 선곡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